배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비우기는 쉬우나 마음을 비우기는 어렵습니다. 경계는 비워졌는데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경계가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집니다. 만약 마음이 이미 비워졌는데도 다시 두 번째 생각을 일으켜서 경계를 비우고자 한다면 이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이니 다시 경계에 침탈당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않으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까? 방거사가 마주에게 이런 개송을 보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무의를 피운다. 무의를 배운다.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비게 되면 급제하여 돌아간다네. 우리는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경계가 없어지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게 이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경계를 바꾸는 거. 근데 경계를 그러니까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뭐 그게 각자가 천차만별일 텐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핑계 대면 안 돼.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이래서 이래요. 뭐 여건이 이래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비우기는 쉬우나 마음을 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추구심, 의도, 마음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작하려는 이 마음.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은 다 공부를 향한 마음이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절대적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고 안 된다는 걸 얘기할 때,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도고 마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 그거 핑계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핑계잖아. 마는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갖고 자꾸 이게 공부가 자기 공부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도고 마성 아니라니까? 고가 성하든 마가 성하든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그건 경계의 일이거든요. 경계의 일이에요. 왜냐면 경계의 마음이 새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의도를 왜냐면 어떤 공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의 변화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공부는 이래야 돼. 공부는 이런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변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상을 갖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의 변화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심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이 아니다. 모든 만상은 다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서 상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때 자꾸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상을 집착하면서 이게 공부다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상을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갖는다거나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한다거나 그게 다 그 어떤 우리가 욕심? 공부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니까. 그게 다 망상심이에요. 그건 다 어떤 상을 집착해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상을 집착할 때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고 조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고 있는 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게. 잡을 만한 그거는 없고 마음을 일으켜서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모든 의도를 내려놔.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뭔가
용을 쓰고 있어. 애쓰고 있어. 조작하고 있어. 그거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부상을 갖고 자꾸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작을 내려놓아야 돼. 모든 마음을.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거든. 갈 데가 없거든. 그 어떤 상을 집착해서 그거 치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은 다 그렇게 마음 써서 행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세상 일 하듯이. 오히려 마음이 쉬워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거 뭘 마음을 써서 할 일이 아니라는데 믿고 그냥 다 쉬어. '아 이거 생각을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려놓고 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럼 거기에 이미 구족돼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 이미 구족돼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 추구심, 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욕심. 이 공부는 욕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다 끝나는 거 하고자 할 의도잖아. 욕심이 끊어져야 돼. 그게 다 망상심이거든. 그거 다 대상 경계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경계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일이 있고 없고가 공부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그 마음, 그 욕심이 공부를 그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라. 이미 완전한데 자꾸 그 마음을 일으켜서 자꾸 경계로 마음이 새 나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다 이게. 마음을 비우라 하는 거였어. 마음을 비우라. 경계하고 하면 상관없다. 마음을 비워라. 따로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미 경계는 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자꾸 경계가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그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없는데 시달리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뭐가 있는 것이겠어요. 원래 없는 건데 그제서야 보인다고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해요. 분별심이라는 게. 마음이 있으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없어. 근데 우리는 있으니까 마음을 둬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자기 마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였냐? 마음이 문제였다. 그다음에 뭐 도라는 게 있어. 뭐 어떤 마음이 있어. 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것도 저기 상이에요, 상. 모양 없는 게 있어. 뭐 모양이 아닌 마음이 있어. 그 상이에요. 모양이 아닌 마음.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상이잖아. 그게 모양이잖아요. 모양 없는 모양이라는 상이잖아. 그 모양이 없다니까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상인 줄을 몰라요.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마음도 한 생각 일으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음도 한 생각이구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집니다. 만약 마음이 이미 비워졌는데도 다시 두 번째 생각을 일으켜 경계를 비우고자 한다면 이미 그거는 마음을 비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경계를 비우려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비우면 되는 거지 경계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미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이니 다시 경계에 침탈당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 경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애써 없애지 않으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도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이 경계니까 가장 취약한 경계잖아요. 삶과 죽음. 가장 집착돼 있는 음, 그 경계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아, 삶과 죽음도 어, 그걸 상대해서 할 게 아니라 어디에도 어, 새 나가는 마음이 없으면 삶과 죽음에서 자연히 벗어납니다. 음.
보지도 못했습니까? 방거사가 마주에게 이런 개성을 보였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여서 각자 무위를 배운다는 무위.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 할 위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를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유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그 노력하는 거를 멈추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습관적으로 조작하려는 그 마음을 쉬는 그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쉬는 공부를 하는 거다.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비게 되면 급제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처를 뽑는 과거장인데 급제하고 싶죠? 여러분 급제하고 싶죠? 이 말인 거야. 어떻게? 마음을 비우면 급제해.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때 과거급제가 되게 대단한 성취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도를 성취하는 거를 과거급제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하면 급제하느냐? 도를 성취하느냐? 마음을 비우면 도를 성취한다. 근데 이거는 그래. 이거고 또 따로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아, 없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꾸 따로 두고 거기서 치달리는 마음, 그게 다 망상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르냐면 뭐를 붙잡고 있는 거 꼭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치면 저절로 추구심이 쉬워집니다. 있는 줄 아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꾸 걸리고 하는 게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고 깨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비워져요. 사실 공부의 실질적인 진전은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이 일 없는 자리에 대한 감을 얻었다면 이 경계에 빠질 때 뭔가 불편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깨치시라.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건데 아직 자기의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장애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 그가 분명히 어떤 당연하다고 여겼던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이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거구나. 다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깨치면 저절로 마음이 비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내가 망상심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게 깨쳐지면 저절로 마음이 비워져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소식이 오고 난 뒤에 공부인 것이다. 그래서 남김없이 걸림없이 밝아지셔야 된다. 걸리는 그 모든 것이 이 일임을 깨치셔야 된다.